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 일단 보셔야 되는 게, x 값을 보셔야 돼요. 이번 총 문제가 21문제죠. 그쵸? 네, 객관식 18문제랑 서술형 3문제, 이렇게 총 21문제인데, 단원 자체가 극한이고 연속이고 미분이기 때문에 x 값이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x 값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x가 얼마인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번에서 x 값이 얼마죠 지금? 3입니다. 그렇죠? 1번에서는 지금 x 값이 3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3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x 값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3을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야. 뭐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이번 문제에서 21문제 중에서 약 18문제 정도는 x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될 거예요. 되겠어요? 18문제 정도는 x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정말 던져지는 문제죠. 그냥 맞추라고 하는 문제. 그쵸? 그래서 x에다가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세요. 1번, 2번, 3번은 그냥 하세요. 그래서 해봐. 이거는 편법이랄 것도 없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을 할 줄 아냐 모르냐에 관계없이 그냥 맞추셔야 되는 거죠. 아, 3이지.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돼요. 서술형 필요 없어요. 지금 문제들은 서술형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식 문제 대비하는 겁니다. 자, 답 확인할게요. 자, 답이 -3, -1, 1입니다. 되겠죠? 넘어갑니다. 4번 들어갑니다. 지금 fx가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죠? 이 문제에서 핵심이 어디예요? 그렇죠. 절대값이죠. 이 문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라는 얘기야.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편법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절대값 그냥 없다고 치시고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하시면 x-1, x 플러스 1이고 그럼 분모에 있는 x-1이랑 분자에 있는 x-1이랑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렇죠? 이번 시험에서 문제의 시작에서 문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x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x가 얼마예요? x가 얼마예요? x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1이죠. x에다 1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그렇죠? 2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좌극한이면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고 우극한이면 플러스를 붙이시면 돼요. 개념은 없어요. 왜 마이너스를 붙이는지 왜 플러스를 붙이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값은 없다라고 치고 계산하셔서 약분하셔서 식 끌어내시고 x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계산 결과에 좌극한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우극한이면 플러스를 붙이면 된다는 거야. 되겠죠? 요게 A고 요게 B다라는 거야. 되겠어요?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5번 볼게요. 5번 볼게요.
절대가 필요 없죠? 절대가 없다 치고 인수분해 하시고 약분하시고 x-2 나오고 이제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되는 건 알죠? 그렇죠? 이제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우극한이니까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는 하셔야 되고 절대값은 신경 쓰지 말고 약분하시면 x-1이 나온다고.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죠? 3 집어넣죠? 그러면 2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좌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우극한인 놈은 플러스 붙여준다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해주면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학교 선생님께서 절대값 아니죠.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무한으로 가는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한 문제 출제될 거다라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좀 하셨죠.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그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뺐고 그러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되겠죠? 원래는 유리화를 해야 되죠. 원래는 유리화를 해야 되고 풀어서 어쩌게 이렇게 계산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 수업 자체가 편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확인하실게. 자, 요렇게 따고 내려옵니다. 요것만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것만 계산해서 내려오면 얼마예요? 요것만 계산해서 내려오면 4ax죠. 그쵸? 3ax 마이너스 ax 그래서 4ax죠. 그쵸? 그리고 분모에 앞대가리 알죠? 앞대가리 뭔지 알죠? 앞대가리 하면서 우리 최고차항분의 이러면은 앞대가리 앞분의 앞대가리에서 2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앞대가리만 따서 내려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빼기가 내려오면 x 빼기 x니까 이제 없어지면서 문제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어차피 유리화를 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리화를 하는 과정을 좀 지금 생략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얘랑 부호가 다른 플러스를 어차피 이제 곱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점 이상의 애들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아무튼 여기 플러스. 그럼 분모가 2x가 되고 분자가 4ax가 돼서 2a가 되고 그게 지금 8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4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8번입니다. 자, 뭐 따고 내려온다고요? 뭐만 갖고 내려온다고? 2ax 마이너스 3ax만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5ax가 되죠. 그리고 분모에 앞에 대가리만 가지고 내려온다고. 되겠어요? 요거 2x 되는 건 알아야 돼요. 요거 2x. 그래서 4x.
얘가 5다라는 거니까 4분의 5a가 5다라는 거니까 뭐 5a가 20, a가 4, 뭐 이런 거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되겠어요? 그러면 9번입니다. 그래서 분자에 뭐가 올라갈 거예요? ax 이과는 뭐가 올라갈 거예요? 3ax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루트 9x 제곱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3x라고 바로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이제 3이다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도 또 이런 수업은 처음 들어봐서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타겟은 이제 50점대들을 70점으로 만드는 게 타겟이었거든요. 50점 이하인 애들 50점 이하인 애들을 70점 한번 넘겨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자 10번입니다. fx 그래프, gx 그래프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또 쫄죠. 그렇죠? 그래프가 나오면 쫄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자 모든 문제에서 가장 시작은 뭐라 그랬었냐면 x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지금 x가 얼마예요? x가 1입니다. 자 그러면 x축에 반드시 1이 적혀 있을 거예요. x축에 반드시 1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건 안 적혀 있으면 문제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반드시 x축에 1이 적혀 있을 거고 그거를 선을 그으세요. x1을 그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를 그으세요. 그러면 교점이 발생을 하죠. 그쵸? 교점이 발생하죠. 그 옆에 있는 y 좌표 숫자가 반드시 적혀 있을 겁니다.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fx가 1이고 gx 역시 마찬가지예요. x1에서 일단 선 그으시고 그래프를 따라서 선을 그으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점 찍혀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주변에 찍혀 있는 점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그래프를 따라 그리세요. 그러면 교점이 발생을 할 거야. 그리고 옆을 보시면 돼요. 그럼 숫자가 적혀 있을 거야. 알겠죠? 그것들이 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fx1, gx1, fx, gx1, 1이니까 1 해서 합이 3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조금 더 내려가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프 나왔다고 제발 쫄지 마시고 일단 먼저 x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라고. x가 얼마예요? x가 2입니다. 그러면 x2를 그으라고. 네, 안녕하세요. x2를 그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바로 진행할게요. 지금 몇 번이냐면은 10번이에요. 11번이에요. 11번. 11번 보시면 돼요. 저한테 11번입니다. 볼게요. 자, 다시 갑시다.
x가 얼마로 가는지 확인을 하라 그랬고요. x값이 얼마로 가는지 확인을 하라 그랬고 그 x축 위에 그 x값이 반드시 적혀 있을 거니까 그걸 지나는 선을 그으라고. 되겠죠? 그런 다음에 fx 그래프를 따라 그리시라는 거죠. fx 그래프를 따라서 그리시라고. 그러면 교점이 발생을 할 거라고.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교점의 y축을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x축 위에 2라는 숫자가 반드시 적혀 있을 거고 선을 그으시고 그래프를 따라 그리시라고. 그러면 교점이 발생을 할 거라고. 그리고 그 교점의 y축을 보시면 얼마예요? 0이죠. 그게 답이라고. 그래서 4랑 0이랑 4랑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x가 얼마예요? x가 얼마로 가나요? x가 1로 갑니다. 그러면 x에다가 x1을 그으라고. 그리고 그래프를 따라 그리라고. 그러면 교점이 발생할 거라고. 그리고 왼쪽을 보면 답이 적혀 있을 거라고. x1이니까 x1을 그으시고 그래프를 따라 그리시면 교점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그 교점의 y축을 보시면 답이 적혀 있을 거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3이랑 2랑 3이랑 2죠. 여기는 답이 없네. 문제 잘못 만들었네. 3 더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답이 얼마가 돼야 되죠? 11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자, 요놈한테다가 박스 치시고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요놈입니다. fx, gx가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fx가 알파고 gx가 베타란 얘기야. fx가 알파요. gx가 베타란 얘기야. 그러니까 fx에다가 알파, gx에다가 베타, fx에다가 알파, gx에다가 베타를 쓰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요. 알파, 베타가 4다라는 게 나오죠. 문제는 합이 5고 곱이 4다라고 주어졌을 때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배우시면서 t제곱 마이너스 네모 t 플러스 네모는 0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분의 합 얘를 여기다 쓰고 두분의 곱 얘를 여기다 써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t가 구해지고 얼마야? t가 구해지고 그 t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근데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은 그냥 짜집어서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조합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곱을 먼저 하시는 게 편해요.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조합 1, 4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알파, 베타가 루트 같은 게 나오려면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어차피 이 과정에서 근해 공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교 시험에서 근해 공식을 쓴다는 거는
이제 좀 급이 떨어지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도 근해 공식은 거의 안 써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이렇게 충분히 짜집어서 알파가 얼마요, 베타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고등스럽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셔야죠. 알파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가 4고 베타가 1이죠. 그래서 fx에다가 4 집어넣고 gx에다가 1 집어넣으셔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얘입니다. fx가 어떤 문자로 뭐 알파, 베타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한 거는 뭐였죠? 라지 m이랑 라지 n 뭐 n 뭐 이런 거 m n l 뭐 이런 거였나? 아무튼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문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fx가 어떤 문자로 gx가 어떤 문자로 간다 라고 주어지면 fx 대신에 그 문자를 gx 대신에 그 문자를 집어넣으셔서 그냥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버리시면 된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나온 연립방정식이 그냥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고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7이 되는 조합이 뭐가 있어요? 5랑 2라는 거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못 해낸다는 거는 어차피 얘를 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합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5고 베타가 2니까 fx에다 5 집어넣고 gx에다 2 집어넣으셔서 마무리하시라는 거죠.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건 좀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요건 좀 적어두세요. t제곱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네모는 0 그리고 합자리가 앞에 자리고 곱자리가 뒤에 자리예요. 요렇게 집어넣으시고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 t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 푸셔서 마무리하셔서 t 구하시면 답 나온다라는 거죠.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요건 조금 아까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에서 조금 까다롭단 말이야. 성한고에 니들이 1학년 때 연립방정식 문제를 이제 시험이 나왔었는데 출제가 됐었는데 아까 합과 곱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제가 안 됐어요.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와버리면 이제 조금 나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했어요. 어쨌든 fx가 알파요, gx가 베타다라는 거니까 2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자 2개씩 2개짜리 그냥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그냥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냐 없느냐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fx가 알파로 gx가 베타로 수렴하니까 fx, gx에다가 알파, 베타를 그냥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어쨌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겠다라는 거거든. 그냥 집어넣으시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 연립하시면 되죠. 더하시면 3알파는 6이 돼서 알파는 2가 되고 알파에다가 2를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은 베타가 1이 돼서
fx에다가 2 집어넣고 gx에다 1 집어넣으셔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자, 16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으로 지금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서술형으로 이미 예고가 됐는데 객관식으로도 혹시 나올 수도, 그러니까 이것도 서술형, 그러니까 둘 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서술형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고, 그러면 나눈 하나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준다라면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 자, x가 얼마인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x가 지금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되나요? 어차피 이 문제를 서술형을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분모가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그쵸? 어차피 서술형을 준비하시려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그 과정에 쓰셔야 이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야.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뭐 편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입니다. 자, 이제 편법이 들어갑니다. 요놈 2배 하시면 얼마죠? 요놈 2배 하시면 마이너스 4죠? 거기다가 a 더한 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결론이 내려옵니다. 알겠죠? 언제 써먹으실 수 있냐면요. 분모가 1차고요. 분자가 2차일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일 때 써먹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분자가 만약에 3차면 못 써먹습니다. 알겠죠? 2차여야만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x에다가 2배 하신 다음에 a는 요 x 개수입니다. 요거 더 하신 게 극한값이 된다 라고 하시면 a가 바로 구해집니다. 좀 이따 다른 문제들에도 다 적용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적용을 해보시면서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니들은 제대로 풀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a에다 1 집어넣으셔서 1 집어넣으면은 b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되나요? 되겠죠? 그러면 바로 1번 관련된 거를 계속 좀 해볼게요. 쭉쭉 내려가서 바로 2번 안 하고 17번에 괄호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에 괄호 1번입니다. 일단 먼저 x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x를 분자에다 집어넣으셔서 0이 돼야 되죠. 여기다 대고 3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분자는 0이 돼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는 또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법이 들어가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2배하고 그쵸? 더하기 a 그게 극한값 3 되겠어요? 그러면 a 값이 구해지고 a에다가 다시 집어넣으셔서 b 값까지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모가 1차, 분자가 2차 이렇게 씁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x가 지금 3으로 갑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일단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분자에 집어넣는다고.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 된다. 일단 먼저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놈 2배 해서 타이밍 정말 안 좋네. 요놈 2배 하셔서 6이죠? 한 개 얼마가 되면? 얼마가 되면 되죠? 5가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죠. 넘어가서 19번, 20번. 자, 그러면은 16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번으로 돌아가서 바로 2번 루트 나와 있는 거 해볼게요. 자, 얘도 일단 기본은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분자 x에다 1 집어넣어 주시면은 루트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죠. 요건 일단 되셔야죠. 서술형까지 생각을 하셔서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분자 x에다 1 집어넣어 주시면은 얘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 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 루트 요걸 땡겼습니다. 알겠죠? 요걸 그대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다. x가 지금 얼마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a 분의 1 요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6분의 1이다. 아까는 이거 2배 한 거에다가 a 더하면 극한값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요거 땡겨 내려오면서 2배 하시고 x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분의 1 하시면 극한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뭐 분모끼리 이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쵸? 약분하시고 제곱하시고 A값 구해주신 다음에 A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은 B값까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연습을 조금 더 해봅시다. 17번에 바로 2번입니다. x가 얼마로 가나요? 2로 갑니다.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는다고. 그게 0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루트 x 플러스 a. 근데 x는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구해지고 그 a를 다시 집어넣으시면 b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예요. (18번에) 바로 2번입니다. x 얼마? x 3 집어넣어 주시면은 3 플러스 a 플러스 b 요게 0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루트 뭐 쓰면 되나요? 여기다가 3 플러스 a 쓰시면 된다고. 되겠어요? 되겠죠?
가능하면 유리화 하셔서 이제 문제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유리화 과정까지 다 이제 덮어버린 거거든요. 유리화 과정 뭐 이런 거 다 덮어서 그냥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러운 감이 있어요. 근데 통합니다. 알겠죠? 그냥 어차피 2시간 수업해서 내일 뭔가 결과를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개념 설명에서는 내일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50점 맞으려면 그냥 50점 맞는 거야. 그렇죠? 자, 루트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2 루트 뭐 쓴다고요? 여기다가 뭐 쓴다고요? 2 플러스 7 그럼 답이라고. 되겠어요? 아 진짜 이런 수업 하고 있는데 진짜 창피하네. 근데 어쨌든 내일 객관식 서술형 3문제 총 22점. 그럼 객관식만 78점. 학교 선생님께서 예고하신 문제 중에서 10문제만 숫자만 바뀌어서 나와도 40점. 서술형은 조금 이따가 답까지 그대로 써줄 거예요. 그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내일 수학밖에 안 본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서술형은 무조건 만점을 받으셔야 돼요. 중간고사 때도 예고된 그대로 나왔잖아요. 바뀐 게 하나 없이 그냥 예고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남는 시간 동안 서술형 3문제 보고 계속 반복하셔서 내일 서술형 다 맞추셔서 이제 22점, 그 다음에 40점 더하면 60점, 그리고 남은 한 10개 중에서 2개는 찍어서 맞춰야지. 10개 중에서 2개는 찍어서 맞춰야지. 한 번으로 찍어도 2개는 맞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2개를 추가하시면 몇 점? 70점. 그쵸? 억진가? 내일 보자고. 억진지 아닌지. 그래서 70점 안 되는 애들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트 뭐 집어넣는다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6 분의 1 하시면 답 나온다고. 진짜 답 나오잖아. 나오는 거 어떡해. 이게 적분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험 범위인 적분에서는 이런 식의 편법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정말 계산을 하시고 산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번 단원이 이렇게 좀 편법을 쓰기 참 좋은 그런 단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루트 뭐 쓴다고요? 3 플러스 7이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었던 문제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바로 위에 있는 문제랑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분모 문자의 루트 위치가 바뀌어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 분의 1을 해야 되잖아. 그치? 되나요? 근데 얘는 이게 답인 거야. 뒤에 있는 마이너스라고 주시면 아니 계속 그래놨잖아요. 계속 이 루트 요거 땡겨 오는데 x값 확인하셔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분의 1 하시면 됐었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문제는 루트가 분자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장난치실까봐 이렇게도 만들어 봤어요.
2번입니다. 요거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예요. 분모 1차, 분자 2차. 그쵸? 분모 1차, 분자 2차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예요. x값 확인하시고요. x 얼마예요? x 2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x에다가 2 집어넣으셔서 요거는 쓰셔야 된다고. 서술형까지 대입을 하셔서 쓰셔야 된다고. 이게 나올 거냐, 루트가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건데, 내 예상은 얘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루트가 객관식으로 나올 거에 같아요. 왜 그러냐면, 루트가 서술형이 나오면 쓸 게 훨씬 더 많아져. 이거보다 루트가 나와버리면 유리화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과정에 유리화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쓸 게 더 많아져요. 근데 유리화 과정을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리화 과정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할 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지. 네, 고등학교 2학년한테 유리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가 대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 선생님도 채점하기 힘들잖아. 줄이 더 길면.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루트가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내 느낌이야 이거는. 내 느낌이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준비를 하시되 이 문제를 조금 더 서술형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x 2조 지금 그거 2배 한 다음에 더하기 a가 극한값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기억나나요? 얘는 정석이죠. 얘는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편법이 되겠다는 거야. x에다가 2배 하시고 더하기 a, a는 요 값입니다. 하시면 극한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구해지고 a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b까지 구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되나? x 얼마? x 마이너스 2.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 그리고 x 값에다가 2배 해서 a를 더해주면 극한값 3이 나와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a는 7, a에다 7 집어넣으시면 b도 구해지겠죠. 입사 한번 해보세요. 직접. 편법 써서. 일단 x에다가 3을 넣으셔서 분자가 0이 돼야 된다 하실 거고, 그 x값의 2배에다가 a를 더해준 게 극한값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가 구해지는 거고, a가 마이너스 4면 b는 3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25분에서는)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1은 4. 밑에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2는 4.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3은 4. x가 100으로 갈 때 x-100분의 fx-100은 4.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는 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보셔야 되는 거는 얘입니다.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f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놈이 나타날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만약에 안 나타나면 인수분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걔들은 묶어서 여기 적혀있는 숫자 4다라고 해버리시면 되고, 남아있는 얘만 가지고 x에다가 3 집어넣어주시면 6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4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약분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넘어가셔서 26번입니다.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값이나 보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F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얘는 묶어서 이제 문제 주어진 값이라고 해버리면 되고, 이제 남아있는 애한테 x가 지금 얼마죠? x가 지금 1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안 되고, x가 지금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x가 1 집어넣으셔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다시 보고 싶은 거는 동영상 다시 보면 재생하셔서 필요한 거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냥 방법적인 것만 좀 봐주세요. 적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적을 게 없어요 사실. 자, 인수분해가 될 거고, 반드시 괄호 안에 똑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고, 묶으셔서 얼마? 2 해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쳤네. 미쳤네. 이렇게 묶으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묶으시고 x에 2 집어넣으시면은 1분의 2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28번입니다) 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fx와 gx의 곱입니다. fx랑 gx랑 더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되고요, 나눠도 안 되고요, 곱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곱으로 주어졌을 때만 쓰셔야 돼요. 다를 때 쓰시면은 보장 못합니다. 알겠죠? 곱으로 나왔는데 이 방법이 안 묵히면 뭐 따져보시던가. 근데 합으로 나왔는데 이 방법 썼다고 틀렸다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곱이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곱인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는 뜯어져 있는 형태를 취할 거고요, 하나는 멀쩡하게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fx는 버려버리시면 되고요. fx에 뭐가 적혀있든 상관이 없어요.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fx는 보실 필요 없고요. gx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 하나짜리를 보시라는 거야. x가 얼마예요? x에 1 집어넣으셔서 그게 0이 되게끔 하는 k를 구해주시면 돼요. 네, 그치. 자, 적용해볼게요. 곱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뜯어져 있는 fx는 보실 필요 없어요. fx가 이렇게 식 하나짜리 gx가 뜯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gx를 버리시고 fx를 살리시는 거야.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뜯어져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짜리일 건데 뜯어져 있는 건 버리고 하나짜리 가지고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어서 얼마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k가 구해진다고. 이게 답이에요. 해보세요. 풀었을 때는 알아서 푸세요. 알아서 풀어야죠. 그건 네가 야 풀어야지. 너는 이제 극한해야지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학교 선생님께서 예고하신 문제가 이거예요. 곱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예고하신 문제가 곱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아예 문제가 좀 바뀌어지거든요. 얘를 바꿔버리면은 얘를 합으로 혹은 차로 바꿔버리면 문제 유형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바꿀 가능성보다는 여기 있는 식들을 막 바꾸겠죠. 근데 여기 있는 식들은 아무리 바꿔도 답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냥 요거 좀 건드리고 요거 좀 건드리시면은 우리는 그냥 집어넣어서 능력에서 K값 구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내가 이거 갖고 그냥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내 밧줄이 걸린 건데. 자, 최대 최소. 표준형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야. 표준형을 하실 수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표준형을 하세요. 그리고 표준형은 정말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표준형을 못 하신다면 어쨌든 표준형을 못해도 풀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표준형을 못해도 근데 어쨌든 표준형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표준형은 어쨌든 연습을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죠. x제곱 플러스 6x x계수의 절반의 제곱 9를 더하고 빼고 붙여주시면은 얘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기말고사 시험에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3 때도 틀렸고 고1 때도 틀렸어. 왜? 표준형을 못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표준형을 할 수 있는 사람 물어보고 싶은데 쪽팔리니까. 그렇죠? 그냥 다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알겠죠? 만약에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혹시라도 표준형 못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그렇죠? 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간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반드시 구간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확인하실 거는 x의 계수예요. 요거 절반이 얼마예요? 그래서 f-1 그 다음 f3 여기 있는 x는 얘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요거의 절반에다가, 그러니까 2분의 6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계수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쓰세요. f-1, f3, f-3 이렇게 쓰세요. 썼어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3이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3이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3이 저 사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요건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요 사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요걸 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3이 가운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들을 다 확인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3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얘는 제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양끝은 구하셔야 되고요. 양끝은 구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x 계수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x 계수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되겠죠? f-1,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14. x에다 3 집어넣으시면은 9 플러스 18, 마이너스 8. 그러면은 19. 비운신 안 되고 13이죠. 그래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구간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간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f-1, f3.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게 x 계수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x 계수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x 계수의 절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예요? 2입니다. 그 2가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까지 찾는다고. 양끝 집어넣어서 이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풀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3이고요. 2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14고요. 10인가? 12고요. 3 집어넣으시면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하셔서 마이너스 11. 맞죠? 이제 이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얼마? 마이너스 3. 얘가 최대. 가장 작은 게 얼마? 얘가 최소. 넘어가서 한 번 더 해봅시다. 구간 확인하시고 f-1, f3. 일단 양끝은 집어넣는 거야. 일단 양끝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x 계수의 절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x 계수의 절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x 계수의 절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얼마죠? 그게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거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안 들어가면
그냥 양 끝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은 표준형을 하실 수 없어도 푸실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사실 뭐가 들어간 거냐면 미분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요건 미분이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 말고 2학기 선행 내용이 조금 들어갔어요. 네.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기 위해서 x 계수의 절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고 x에다 3 집어넣으셔서 나온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하시고 문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죠. 지금 사이값 정리 문제가 두 문제가 예고가 됐거든요. 근데 사이값 정리는 두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두 문제까지는 사실 나오기 두 문제까지 낼 게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유형으로 일단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나오면 둘 다 맞추면 되는 거고 어차피 둘 다 편법으로 풀 거예요. 알겠죠? 둘 다 나오면 둘 다 맞추시면 되는 거고. 자, 갑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그러니까 실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 요거 보시고 이 문제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하시는 거예요. 실근을 갖냐 안 갖냐, 가지면 몇 개 가질 거냐, 적어도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얘 가지고 이제 좌표 찍으시면 돼요. 지금 f-2가 4다라고 주어졌거든요. 문제에서 f-2가 4다라고 주어졌는데 얘를 가지고 순서상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4를 끌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쓰시고 자, 우리 y는 fx 뭐 정말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y는 fx. 자, 괄호 안에 있는 게 뭐죠? x고 괄호 밖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x고요. 괄호 밖에 있는 게 y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이제 얘를 가지고 좌표 평면 그리신 다음에 찍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4를 못 찍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동영상 보세요. 동영상. 아니면 나한테 묻던가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맞죠? 네. 왜냐면 마이너스 2,4를 찍어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4 이렇게 찍는 애가 있어요. 진짜 고등학교 2학년임에 불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가 있을까봐. 혹시. 아니면 지금 배우시면 되죠. 지금. 마이너스 2,4 하니까 여기다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찍을 거고요. 그 다음 0,5는 0,5니까 뭐 여기다 찍으시면 되겠고요. 1,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 찍으시면 되겠고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을 선으로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알리시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예고된 문제예요. 그렇죠? 예고됐어요. 그런데 출제 안 하겠다라고 예고된 문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기가 는 0이냐 는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의 레벨이 이제 별 2개짜리냐 별 3개짜리냐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는 x라고 적혀있는 문제는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라면 100%는 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야. 뭐 주어져 있을 거야. 그거를 좌표화 시키고 좌표 평면에 찍은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세 알려주시면 답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좌표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3, 3, 2,1. 그러면 좌표 평면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2,4 찍으시고 마이너스 1,2 찍으시고 0,-3 찍으시고 1,3 찍으시고 2,1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을 선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세 알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되어 있어요? 36번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좌표 일단 좌표부터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4 그리고 0, 마이너스 5 그리고 1,4 그리고 2, 마이너스 1 그리고 좌표 평면에 이제 찍을 건데 막 이런 친구 있어요. 막 찍는데 엄청 공들이는 거죠. 막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프에 대한 그 디테일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x축이랑 만나는 점 몇 개인지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여기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여기 좀 있다는 거고 0,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좀 있다는 거고 1,3이니까 뭐 여기 좀 있다는 거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 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게 뭐냐면은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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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연결시키는데 점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지금 왼쪽부터 그냥 우리가 이게 1번으로 찍었고 이걸 2번째로 찍었고 이걸 3번째로 찍었고 이걸 4번째로 찍었고 이거를 4번째로 찍었고 얘를 5번째로 찍었죠. 순서대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찍은 순서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그런 다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사이클 공인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얘죠. 사이클 정리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쉽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개념은 없어요. 개념은 없고 그냥 과정대로만 풀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깁니다. 알겠죠? 일단 하셔야 되는 것은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우리 아까 몇 번이었죠? 36번 문제도 그랬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사이값 정리 문제 이걸 알아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 이 문제 사이값 정리 문제. 이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뭘 통해서 36번도 그렇고 37번도 그렇고 실근을 갖는다. 혹은 뭐 적어도 뭐 이런 대목에서 아, 이 문제 사이값 정리 문제라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라는 걸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사이값 정리 문제인 걸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능령을 취해야 됩니다. 능령을. 아까 쌤이 36번에서 fx는 0인데 요 0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제외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왜냐면은 여기에 x가 들어간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능령이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능령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능력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자 2x가 1이야. 여기서 2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능력을 만든다고. 그러면 넘겨버리면 돼. 4시. 몇이요? 능력을 만들면 된다고. 넘겨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넘긴다고. 여기 있는 x제곱,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a를 좌변으로 넘겨서 능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만들어져 있으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능력이 아니면 넘겨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 다음 하실 거는 문제에 x가 주어져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x가 지금 얼마예요? 0이랑 1이죠. 요게 x죠.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이번 시험 21문제 중에서 18문제 정도는 x가 주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마다 해서 x를 찾으시는 게 왜? 그 x 집어넣을 거거든. 집어넣을 x를 찾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x가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는 거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라고. x에다가 0, 0, 0 집어넣어 주시면은 2a-1 되고요. x에다가 1, 1, 1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되죠.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딱히 개념이랄 게 없어요. 이제부터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아까 그래프점 찍어서 선 그은 다음에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살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 된다 그랬어. 그러려면 x축이랑 이렇게 만나려면 점 하나는 위에 있어야 되고 점 하나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자, 이러면 오늘 하는 수업이랑 안 맞죠? 지금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하고자 하는 수업이랑 맞지 않아요. 그쵸? 우리는
그냥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하셔서 보기에서 얘가 있는 걸 찾아서 찍을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되겠죠? 다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과정 좀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를 통해서 아,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아니네? 그럼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x 찾으셔서 x 집어 넣으시라고. 그러면 나온 결과가 0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하시라고. 그리고 보기에서 그걸 찾으라고.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범위가 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기 안에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 5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얘를 체크하시라는 거야. 5분의 1이랑 2분의 1이 적혀있는. 되겠어요? 근데 얘가 동그라미 1번인데 동그라미 2번에 이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두고 방향이 다른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 방법 있잖아. 하시라고. 어차피 이건 편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그러기 싫으면 아까 했었잖아요. 얘랑 곱한 게 음수여야 된다.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을 제대로 안 해놓으신 친구는 아까 그 2차 부등식을 못 풀거든요. 아까 그 2차 부등식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찍자는 얘기야. 되겠죠? 자, 어쨌든 37번은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를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38번이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랑 일치하는 문제예요. (38번) 풀겠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를 통해서 사이값 정리인 걸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능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능력이 아니니까 넘겨서라도 능력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거 쓰세요 지금. 넘겨서라도 능력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긴 거예요. 이거 넘기실 수 있죠. 이건 하실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x를 대입을 한다고.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2a-1이 나오고요. 0, 0, 0, 2a-1 내려오고요.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얘들이 0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하자라 그랬죠? 되나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하자라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a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a가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양의 상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은 날리고 2분의 1이랑 3분의 1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풀이 과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근데 얘가 편법인 이유는 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하면 그게 왜 답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답일 거라는 얘기야. 되겠죠? 됐죠? 39번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시간이 조금 빠듯한 것 같아요. 자, 40번으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풀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쉽게 풀고 못 푸는 친구는 정말 손도 못 대요. 그쵸? 그래서 풀 수 있는 친구는 그냥 알아서 푸시고요. 이제 못 푸는 친구들이 문제인데 X 확인하세요. X가 얼마예요? X가 얼마예요? C랑 D입니다. 그쵸? 그래서 C랑 D를 쓰세요. 썼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으면 C 앞에 알파벳이 뭐예요? B죠? D 앞에 알파벳이 뭐예요? C죠?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 CD 들어가 있고 분자에 BC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된다고. 되겠죠? 넘어갑니다. 일단 이 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변형시킬 게 그닥 없어요. 변형시켜봤자 요 구간 안에 있는 알파벳 요거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B, D죠? 그리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죠? 그러면 이거 앞에 뭐 있어요? 이거 앞에 뭐 있어요? 그거 찾으시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 이런 걸 대비해서 그래프를 바꿔버렸어. 그래프가 아래로 굴러가죠. 그렇죠? 그러면 B 다음 알파벳이 뭐예요? C 다음 알파벳이 뭐예요? 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 근데 풀 줄 알면 그냥 본인이 풀던 그 풀 줄 아는 걸 푸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못 풀면 이 문제를 못 풀면 이걸 쓰라는 거지. 알겠죠? 자, 이거는 뭐 무조건 나와야죠. 이거는 뭐 학교 구분 없이 무조건 나와주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F 프라임 괄호 얘가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F 바로 다음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계산해보세요. 플러스 H 마이너스 H 얼마예요? 그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편법이죠. 정말 편법이긴 한데 이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편법이에요. 웬만한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3들한테 이제 설명이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거는 두루두루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쓰셔야 돼요.
이건 써서 익히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4번입니다. 괄호 안에 뭐 넣고요? 괄호 안에 2 넣고요. 괄호 밖에 뭐 쓰시면 돼요? 4 쓰시면 돼요. h 마이너스 3h.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죠. 학교 선생님께서 예고하신 형태가 43번처럼 F'2가 얼마다라고 선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fx 식이 주어져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한 문제가. 그러면 fx를 통해서 F'2를 구해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니들이 도함수를 안 배웠어요. 여기서 미분할 수 있는 사람. 미분 배웠어요? 아 그래요? 미분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2.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쓰셔서는 안 돼요. 서술형에서는.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써도 된다 그랬냐? 교수님? 아니?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써야 돼. 안 쓰면 이거를 F'2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미분을 쓰세요. 그리고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F'2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미분은 지금 뭐 다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어지면 선행을 한 놈이랑 안 한 놈이랑 차이가 생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보다는 그냥 문제 자체 내에서 F'2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진행을 하는 게 어쨌든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는 두루두루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출제를 하셔야 된다는 건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마음이지. 아무튼 넘어가서 45번입니다. 괄호 안에 뭐 집어넣고요? 3이요. 괄호 안에 3 집어넣고요. 괄호 밖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7이요. 7 쓰시면 돼요. 되겠죠? 안 어렵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좀 꼬아내셨어. 조금 까다롭게 내셨어. 그럼 이제 어떻게 내시면 되냐면 H 말고 2H, 3H, 4H 뭐 이런 식으로 내버리시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여기 적혀있는 숫자를 분모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3H분의 그리고 여기 3 쓰시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4H분의 마이너스 4 쓰시면 돼요. 이거는 나만 알려주는 편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죠? 이거는 고3, 니들이 고3 되면 수능 준비하면 너희 학교 선생님께서도 알아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알려주는 그런 편법이에요. 수능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편법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대로 적용하셔서 문제 진행하시면 돼요. 출제될 겁니다. 자, 46번입니다. 이 문제도 뭐 정말 출제 정말 잘 되죠. 뭐 미친 듯이 잘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좀 높아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석으로 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서술형으로 나오긴 어렵고 그리고 서술형에 예고된 문제도 아니고 그럼 이제 객관식으로 원래 객관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 서술형에 예고된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뭐 아까 그 45번 문제와 같이 이제 출제가 돼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x값 확인하세요. x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러면 F3은 F3, F'3은 F'3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47번에는) x 얼마예요? x 1이죠. 그러니까 F1은 F1, F'1은 F'1 이렇게 쓰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48번에서는 x 얼마예요? 그러니까 F2는 F2, F'2는 F'2 라고 쓰고 시작하면 돼요. 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식은 두 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알겠죠? F3은 F3. x에 3 집어넣으면 되죠? 하나는 위에다 집어넣고 하나는 밑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위에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빼기 1이니까 8이죠. 밑에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에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 다음 F'3은 F'3. 그러니까 미분해서 3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위에 거 미분하면 얼마 어떻게 되나요? 2x 위에 거 미분하면 2x. 이거는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르시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미분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모르시면 그냥 친구한테 조금 물어보시고.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입니다. 되나요? 밑에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이러시면 된다고. 이것도 나만 알려주는 편법이 아니라 모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거야.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알겠죠? 이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두루두루 널리 알려져 있는 편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6, 그러면 A가 6 집어넣어서 B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7번 보겠습니다. X1에서 미분 가능. 그럼 F1은 F1, F'1은 F'1 써놓고 시작한다고. 그리고 위에 제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빼기 4 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밑에 식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에 식을 미분하시면 4x 4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 다음 밑에 식 미분하시면 여기서 A 구해지고 A 집어넣으면 B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48번입니다. X2에서 미분 가능. X2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F2는 F2, F'2는 F'2 딱 써놓는다고. 그리고 X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위에 식에다가 2 집어넣고 밑에 식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그럼 F'2는 F'2 위에 식 미분해서 2 집어넣고 밑에 식 미분해서 2 집어넣는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또 식 하나 나와서 요거 두 개 가지고 또 A, B 구해주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49번, 50번, 51번은 편법이기보다는요, 그냥 유형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이 문제를 기억을 해서 그냥 풀자라는 거지. 이건 뭐 편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체크하실 게,
1,3을 지나는 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x 좌표가 0인 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요. 여기다가는 f1은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f'0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건 그냥 유형화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통째로 외워두셨다가 바뀔 거는 여기 들어가는 숫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식, 그리고 x 좌표랑 요 기울기값, 요것들 정도가 조금씩 이제 바뀔 건데, 바뀌는 거는 별 상관없이 요거 그냥 x에다 1 집어넣어서 3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미분해서 0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대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딱히 편법일 게 없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적어준 겁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50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쓰면 돼? F'은 2. F1은 2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F'0은 3 쓰시면 돼요. 거의 2시간. 자, 51번이에요. 여기다가는 뭘 쓰고, F2는 0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뭐 쓰시면 돼요? F'1은 마이너스 1 쓰시면 돼요. 되겠죠? 자, 52번입니다. 이거를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편법을 만들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이거냐라는 거거든요. 일단 되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냐면 위로 볼록한 걸 찾으라는 이유야. 위로 볼록한 걸 찾으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디귿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위에 짝대기를 보는 거야. 위에 짝대기를.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볼록한 걸 찾으시면 돼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요. 어쨌든 위에 걸 가지고 가던 방향을 가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바꿔버리실 수도 있냐면은 얘 말고 얘를 건드려 버리는 거야. 여기가 A일 때는 위에 짝대기를 갖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B면 뭐 갖고 하면 되겠어? 아래 짝대기 갖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A냐 B냐는 걸 확인하시고, A면 윗짝대기 가지고 하시면 되고 B면 아래짝대기 갖고 하시면 된다는 거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는이 들어가 있어. 이건 평평한 짝대기잖아. 몇 번 집어넣으면 돼? 기억 집어넣으시면 돼요. 되겠죠? 평평한 짝대기는 그냥 이거. 그래서 직선 포함시키라는, 직선 또 집 포함시키라는, 답에 직선도 같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저 직선이 만약에 이쪽 하나 넣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상관없어.
그냥 집어넣죠. 그게 A든 B든 상관없어요. 네, 직선 공격. 아무튼 55번입니다. 이거는 예고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예고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객관식을 총 3알려 봤는데 서술형에서 중복되는 거 빼버리면은 한 16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한 힌트가 객관식은 16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객관식이 총 18문제잖아. 그럼 2문제가 모자르단 말이야. 그래서 객관식 2문제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요거랑 다음에 있는 이제 연속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출제 예고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출제 이제 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평균 변화율 문제입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변하죠. 그러면 뭐 순서는 그닥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는 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1에서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2로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y는 x가 1일 때 y가 얼마예요? x가 1일 때의 y가 얼마예요? 4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얼마예요? 7이죠. 그러니까 4에서 7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죠. x 증가량분의 x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할 때 y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느냐.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죠. 그래서 분모 계산하시면 얼마? 3. 분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평균 변화율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 1번과 같은 난이도죠. 같은 수준의 문제죠. 당연히 이거는 뭐 딱히 내가 얘기를 안 해도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x가 지금 1에서 3으로 변해요. x가 1에서 3으로 변한답니다. 그럼 x가 1일 때 y는 얼마? x가 3일 때 y는 얼마? 15도 그러니까 x가 1에서 3까지 변한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1에서 3까지. 그럼 그때의 y는 6에서 18까지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조심하실 거는 x를 밑에 쓰세요. 알겠죠? x를 밑에 쓰시고 y를 위에 쓰세요. 그래야 진행하실 때 덜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x가 밑에 y가 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38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이거 개념 설명하려면은 뭐 1시간 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건데 개념 설명 들으시려면은 동영상 보시고 못 해주니까 알겠죠? 동영상 보시고 일단 편법.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딱 떨어지는 편법이 없어요. 자, 우리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죠? x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x가 0인 걸 그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그래프랑 만나는 점. 그쵸? 그 점의 y 얼마예요? 1입니다. 그쵸? 얘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2번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1이 나왔는데 그 1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x1을 그으시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거죠.